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24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생 2막 다니고 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현재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면 10.25km인데요. 현재 석촌호수 1.5바퀴를 달렸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13일까지 무려 22년 8개월 1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일평균 훈련 거리인 3.4km, 22년 8개월 13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가 3.4km니까 석촌호수 1.5바퀴입니다. 현재 제가 석촌호수 1.5바퀴를 달렸으니까 22년 8개월 13일 동안에 일평균 훈련 거리를 달린 셈인데요. 앞으로 2바퀴 반을 더 달리면 총 4바퀴, 석촌호수 4바퀴 10.25km가 됩니다. 제가 달리면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동쪽 방향입니다. 송파구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차게 달리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도 가로수가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서울의 양대 벚꽃축제 장소 중에 한 곳인데요. 매년 4월 초순에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잠실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있고, 또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벚꽃축제가 서울의 양대 벚꽃축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이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4월 초순에 벚꽃이 만개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3일 오늘은 가을에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단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석촌호수는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한여름 땡볕, 불볕 더위에도 햇볕 걱정 없이 그늘 속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서쪽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13일까지 무려 22년 8개월 1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북쪽의 잠실역부터 남쪽의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거리에 해당이 되는 송파대로가 제가 통과하고 있는 굴다리 위에 뻗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호에 들어왔습니다.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 서호의 단풍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호의 단풍입니다.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단풍이 많이 들어있는 저 방향, 촬영하고 있는 방향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향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인데요. 가을에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단풍이 형형색색 만산 홍엽의 단풍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도 많이 물들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방향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단풍이 많이 물들어 있는 저 방향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향입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저기 위에 병자호란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 비의 비각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에 삼전도 비 비각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 비가 세워져 있는 비각 지붕이 보입니다. 전방 약 15m 지점에.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왜 이곳에 삼전도 비가 세워져 있냐면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거하던 조선의 인조가 항복을 하기 위해서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삼배 구고두례의 예법에 따라서 치옥의 항복식을 거행한 장소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자리, 당시에는 삼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삼전도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청태종의 강압에 못 이겨서 조선의 인조가 이른바 대청 황제 공덕비라는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서 세워놓은 게 삼전도비, 1636년 병자호란의 치옥의 역사의 상징물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세워져 있는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인생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을 오늘 새벽 3시 22분에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필생의 역작으로 8주 동안 56일 8주 동안 주경야독으로 집필한 작품,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 제목은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9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 22분까지, 즉 11월 13일까지 총 56일 동안, 주수로는 8주입니다. 8주 동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라톤도 중단하고 8주 동안 집필에 몰두를 해가지고 56일 만에, 8주 만에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으로 제목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 작품을 오늘 새벽 3시 22분경에 출판사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자, 분량은 무려 431페이지입니다. 자, 431페이지. 미국의 50개 주를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431페이지에 걸쳐서 낱낱이 해부하는 그러한 컨셉인데요. 제목에 표현되어 있듯이 미국 50개 주의 형성 과정, 즉 히스토리, 역사, 그 다음에 그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 또는 소설 작품, 문학, 그리고 각 주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진보 성향의 민주당세가 강한지, 보수 성향의 공화당세가 강한지, 또 1960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64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각 주마다 어떤 인물이 1위를 했었는지 그 각 주의 정치적 특성, 성격을 파헤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경제. 이번에 11월 5일에 치러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패배한 이유가 결국은 경제, 현 민주당 정부,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가 미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바꾸자라는 심리가 작용이 돼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1992년 11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를 해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빌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1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6주 동안의 걸프전쟁, 이른바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걸프전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승리하긴 했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 정권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정권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걸프전에서 승리를 해서 군사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경제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인들은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게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부터 32년 전입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지난 8일 전 11월 5일에 실시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현재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정부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패배하고 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정치 이슈들 각 주마다 어느 당이 더 우세한지, 또 이른바 7대 경합주로 불린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등 이른바 7대 경합주 등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인데요. 문화에 관해서도 많이 다뤘고요. 주로 영화를 많이 다뤘습니다. 각 주를 대표하는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어떤 영화가 있는지 등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50개 주 각 주의 주요 관광 포인트 등도 다뤘습니다.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1872년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당시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미국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등 세 개 주에 걸쳐 있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있고요. 미국의 수많은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립공원도 주요 관광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한 주요 관광지들도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불철주야 주경야독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 11월 13일까지 56일 동안, 즉 8주 동안 지필에 몰두를 해서 인생 7번째 인문학 서적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오늘 새벽 3시 22분경에 출판사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필 활동에 몰두하느라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리기 하는 것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22년 8개월 13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가 4.6회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마라톤을 좋아하는 제가 지난 지필 활동 56일 8주 동안은 그 좋아하는 마라톤 훈련도 중단하고 지필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6일 만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입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우뚝 솟아 있고, 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북쪽에 접해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곳 동호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동호에도 가로수들이 단풍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 무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2년 8개월 1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거 석촌호수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또 조깅로의 폭은 약 5m 정도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지금 무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치형 시설물은 현재 이곳 잠실 석촌호수가 자 루미나리에라고 빛의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10월 2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을 출간한 배경은 제가 약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또 은행 법무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전에 퇴직 후에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고 이번에 7번째 작품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출간한 작품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출간한 첫 번째 작품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2020년 3월에 출간한 두 번째 작품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2020년 4월에 출간한 세 번째 작품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2월에 출간한 네 번째 작품 제2차 세계대전. 또 2023년 10월에 출간한 다섯 번째 작품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그 다음에 올해 2024년 2월에 출간한 여섯 번째 작품 흥미진진한 미국사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새벽에 일곱 번째 작품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서 일곱 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서적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8주 동안 56일 동안 집필에 집중하느라고 마라톤도 중단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필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그 자료들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참고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상당했지만 몰랐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지적 탐구의 그러한 여정 속에서 56일 만에, 즉 8주 만에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 431페이지 분량의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작품의 원고를 오늘 새벽에 완성해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1636년 병자호란 치옥의 역사가 서려있는 삼전도비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방향 저곳에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촬영하고 있는 방향 저곳에 삼전도비가 있어서 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번째 작품 출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자, 저의 소중한 지인들께서 추천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총 9분의 지인들께서 추천사를 보내오셨는데요. 책의 프롤로그, 시작, 머릿말보다 더 앞선 부분에 바로 그 9분의 소중한 지인분들의 추천사를 수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 동창도 있고, 시중은행 입행 동기도 있고, 또 제가 현재 11년째 출강하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부원장님도 계시고, 또 디지털 플랫폼 사업부장님도 계십니다. 그 소중한 분들의 추천사를 정성껏 작성해 오신 추천사 9편도 머릿말, 즉 프롤로그보다 앞부분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마라톤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13일까지 22년 8개월 1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으니까 일평균 훈련거리, 연평균 풀코스 완주횟수, 연평균 풀코스 완주횟수는 4.6회 정도 됩니다. 자, 누적 훈련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이 되는 26,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8개월 13일 동안 일평균 훈련거리는 3.4km,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1.5바퀴를 22년 8개월 13일 동안 일평균 훈련거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풀코스 완주횟수 101회 중에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56회이고요.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나 혼자 달리기로 42.19km 26.4마일 105리길을 달린 것은 45회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풀코스 완주, 공식 대회 출전이 56회,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달린 게 45회, 합해서 101회, 101회의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삼아 달렸던 45회 중에 절반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42.19km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습니다. 생애 최초 42.19km 완주는 마라톤 입문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를 4시간 16분 동안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마라톤에 입문하고 만 2년이 됐던, 입문한 지 만 2년이 됐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요즘도 풀코스에 출전하면 4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을,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게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 3월인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개인 최고 기록에서 크게 퇴보하지 않은 4시간 정도에 주파합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 3시간 19분 48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록에서 약 40분 정도 늦긴 하지만 요즘도 공식 대회에 출전하면 4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42.19km 26.4마일 105리길을 완주합니다.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할 때는 천천히 달리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공식 대회에 나가면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4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42.19km를 주파합니다. 그리고 연습 삼아 달렸던 45회 중에 절반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16바퀴 반씩 풀코스를 달렸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풀코스를 연습 삼아 달렸는데요. 한강공원은 500m 간격으로 거리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행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강공원 자전거 길에서 달리기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에서 풀코스 달릴 때는 어떤 코스들을 많이 이용했냐면요.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왕복하면 풀코스고요. 또 잠실대교에서 팔당역까지 왕복해도 풀코스고요. 또 청담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왕복해도 풀코스고요. 그 다음에 반포대교에서 강동대교 바로 옆에 있는 수석교까지 왕복해도 풀코스입니다. 수석교는 한강 북쪽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왕숙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왕숙천 하류에 있는 조그만 다리가 수석교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강동대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교라고 불리는 반포대교에서 강동대교 옆 수석교까지 왕복해도 풀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암사대교,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왕복해도 풀코스입니다. 이처럼 한강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면 다양한 코스에서 달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잠깐 재미있는 말씀을 해드리면, 미국 50개주를 기술할 때 미국 연방에 가입한 날짜 순서대로 목차를 설정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제정됐던 1787년 미국 연방에 최초로 가입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 주입니다.
미국 헌법이 제정됐던 1787년에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연방에 가입한 주가 델라웨어 주고, 그곳에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1973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무려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에 6번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는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다가 2021년 초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분의 정치적 고향이 미국 연방의 제1호 최초로 가입했던 델라웨어 주이고, 또 미국의 연방의 49번째와 50번째 주가 각각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인데요. 그 두 개 주는 1959년에 미국 연방의 49번째와 50번째 주로 가입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주가 1959년 1월에 미국 연방의 49번째 주로 가입했고요. 하와이 주가 1959년 8월에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가입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50개 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알래스카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요. 인구는 약 한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와이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유일하게 섬으로만 도서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한 1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섬 지역, 도서 지역으로만 구성된 유일한 주가 하와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고,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요.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 주 바로 동쪽에 접해 있는데요. 그 로드 아일랜드 주는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어서 섬으로만 구성된 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대륙 해안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섬 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미국 대륙 해안 지역, 미국 대륙 동해안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와이주는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 그 섬의 원래 이름이 하와이죠.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 그 다음이 마우이, 오하우 섬, 이런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와이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도서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인데요. 그래서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는 제조업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하와이는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 보호를 위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굴뚝산업, 제조업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식료품, 공산품 이런 것들을 하와이에서 생산해내지 못하고 미국 본토에서 수송을 해오니까 하와이주의 물가는 미국 본토 물가의
최대한 50% 정도 비쌉니다. 미국 본토에서 10,000원짜리가 하와이주에서는 최대 50% 비싸니까 15,000원 정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알래스카주도 비슷합니다. 알래스카주는 잘 아시다시피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하워드 시절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매입 당시에는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아이스박스를 매입했다고 비난이 많았지만, 그 뒤로 그곳에서 석유, 석탄 등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발견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국익을 창출했던 지역이 바로 알래스카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입니다. 참고로 현재 잠실 서천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전방 30m 지점에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비 비각이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가장 많고요.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세계 최초 국립공원인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와이오밍주가 인구가 약 59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와이오밍주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순서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알래스카주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텍사스주,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이 몬태나주 순입니다.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입구입니다. 자, 분수대,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분수대입니다. 저기 입장객들, 방문객들